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실패가 쌓여 우주가 된다를 쓴 김지은입니다. 지금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기도 한데요. 정치부, 사회부, 사회정책부, 문화부 이런 여러 부서를 두루 돌았고요. 2018년부터는 인터뷰어로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올해부터는 시사 유튜브, 한국일보에서 하는 시사 유튜브예요. 이슈 전파사 사장을 맡아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가 처음 됐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자를 했어요. 그 좋은 기사는 세상을 바꾼다. 그건 기자로서 제가 이제 품은 첫 마음이기도 하고 기자 하는 내내 이제 소명처럼 어떤 표대처럼 갖고 가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한 17년 차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서를 두루 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을 정도로 후회 없이 진짜 치열하게 머릿속에 한 일이 90% 넘게 차지했던 것 같아요. 기자를 하는 동안 내내. 그렇게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는데 2017년 말에 제가 지금까지 기자 생활한 걸 돌아볼 계기가 좀 생겼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잘 한 건가? 난 성공한 기자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내 첫 마음을 지키는데 내가 성공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기사로 정말 세상이 나아지는데 기여를 했나? 좋은 내 기사가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꿨나? 라고 자문했을 때 그런 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진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자 생활하면 정말 실패한 기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좀 다르게 기자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정치부 생활을 좀 마무리하고 온라인 기획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뭔가 코너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죠. 아, 이게 그냥 휘발성 있는 그냥 한 번 읽고 마는 지금까지 써왔던 기사 말고 독자들의 마음에 뭔가 강하게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기사를 써보자. 기사란 것도 다 수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쓴 기사들은 다 수명이 짧은 기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읽히지 않는 기사가 아니에요. 수명이 짧은 기사일수록 폭발력이 또 높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사그라들면 그런 기사는 다시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기사를 그동안에는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수명이 긴 기사를 나는 뭘로 쓸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터뷰라는 장르가 떠올랐어요. 제가 인터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 어떤 주제가 좋을까를 또 생각했죠. 그건 삶이다. 내가 마침 내 기자 생활에 좀 회의를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좀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만 그럴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길까? 이런 걸 물어보자. 나는 기자니까. 그걸 인터뷰로 담아보자. 그러면 사람들의 공감대를 좀 울릴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의 얘기를 봤을 때 더 공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지은의 3도 인터뷰라는 연재를 시작을 했죠. 3도라는 게 삶의 길에서 길어 올린 자신만의 삶의 도를 듣는 인터뷰. 이렇게 해서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가 붙인 건데, 그게 애독층이 생겼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자. 나는 그래도 17년 동안 기자로서 쌓은 내공이 있고, 인터뷰어로서 아마 다 다져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막 기사 분량 때문에 아니면 어떤 주제에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처음 했던 생각은 읽고 싶은 분만 읽으세요. 약간 독자들한테 그런 약간 좀 느낌으로 썼어요. 그런데, 어, 애독자들이 많아지면서 인터뷰를 계속 하게 됐고, 주제를 바꿔서 인터뷰 엄마라는 시리즈도 했고, 또 실패 연대기를 하기도 했고, 자살사별자들의 마음을 듣는 애도라는 시리즈도 하게 됐고, 그래서 6년 넘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좋은 기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저의 초심이었는데, 그 초심 나 지키는데 실패했어. 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초심이 이 인터뷰라는 장르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좀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초심에도 성장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거죠. 뭐냐면, 내가 기사로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기사 하나로 사람 마음은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거죠. 그걸 뭘 보면서 제가 알아차렸냐면 댓글이었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이렇게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잘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정치부에 있을 때는 정말 악플이 많이 달렸거든요. 기사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는 악플들도 굉장히 많았고, 읽어봤자 기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처만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을 읽지 않았는데, 그 김지은의 3도 인터뷰라는 인터뷰 시리즈를 시작하고 나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오은영 선생님, 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육아에 관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의 인생에 관한 주제였어요. 선생님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많은 육아 멘토로 다른 부모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 선생님의 육아는 어땠는지, 이런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이제 기사를 출고하고 나서 댓글이 한 200개 정도가 달렸는데 거의 악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읽고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좀 몇 달 지나서 그 기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이제 제가 썼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 기사를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한 댓글이 분명히 200개 정도였는데 220개가 넘은 거예요. 그럼 몇 개월이 지나서도 그 기사가 다시 찾아가서 읽은 독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읽고서 그냥 넘어간 것도 아니고 댓글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을 읽는데 굉장히 제가 나 이러려고 인터뷰했구나. 나 인터뷰하길 참 잘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읽었던 댓글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출력해야 하는데 제가 몇 개 읽어드려도 될까요? 비록 예전 기사이긴 하지만 좋은 기사 써주셔서 잘 읽었고 오늘도 힘을 내고 갑니다. 떠돌아다니는 글이 너무 감명 깊어서 원문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힘들 때 한 번씩 읽고 싶은 기사입니다. 박사님, 기자님,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기사가 난 지 2년이 지난 후에나 처음 읽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위로받고 싶을 때마다 읽고 싶은 글이에요. 이렇게 이제 20개 넘는 댓글이 추가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터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읽기만 할 수가 없어서 저도 거기다가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김지은 기자입니다. 힘들 때 이곳에 옵니다. 댓글에서 힘을 얻고 싶어서요. 3도 인터뷰라는 연재를 시작했을 때, 독자들이 기사를 읽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꿈꿨던 게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이 댓글 달아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이렇게나마 대신합니다. 기자가 존재하는 건 독자 덕분입니다. 기자 하길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가 존재하는 건 내 기사를 읽어주는 독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자의 존재 이유는 독자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그걸 모르다가 또렷하게 알게 된 거죠. 제가 인터뷰를 한 6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인터뷰의 시작은 언제지? 그 인터뷰를 하면 이제 어떤 인물의 내면이나 삶 속으로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인터뷰의 시작은 언제일까? 근데 그게 김혜수 씨였어요. 배우 김혜수 씨인데 제가 이제 중간에 뉴스위크 한국판이라는 시사주간지에 10달 정도 있었다고 아까 소개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김혜수 씨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국제 시사 프로그램, 그 MBC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W라고 지금은 이제 폐지돼서 없는데 그 프로그램에
MC로 김혜수 씨가 이제 발탁돼서 진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배우가 시사 프로그램, 그것도 국제 이슈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 MC를 맡는 게 당시로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때가 201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혜수 씨를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이분은 왜 시사 프로그램 MC를 했지? 그리고 저는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 시절인데 김혜수 씨 싸이월드를 종종 들어갔던 약간 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뉴스를 굉장히 열심히 읽고 시사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주목하는 인터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 사람 배우인데 자기가 배우지만 사실 배우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국제 시사 프로그램 MC는 왜 맡게 됐을까?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섭외 요청을 했죠. 소속사 통해서.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와이드 인터뷰를 해서 표지에 싣겠다.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막 이제 써가지고 보냈는데 회신이 왔어요. 근데 매니저 통해서 회신이 왔는데 김혜수 씨가 당신이 어떤 기자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 그때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는데 약간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할 사람이라도, 인터뷰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마음을 놓고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 소개는 없이 당신을 어떻게 인터뷰를 할 건지만 막 장황하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얼른 제가 그때까지 썼던 기사들 스크랩해서 어떤 기자인지 소개를 좀 써가지고 퀵 서비스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김혜수 씨가 오케이를 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뉴스위크 한국판의 표지로 들어갔어요. 아마 배우가 뉴스위크 한국판의 표지로 들어간 건 아마 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나 그때 인물 인터뷰를 그때 처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실패 연대기라는 시리즈를 했을 때 김혜수 씨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김혜수 씨가 제 인터뷰를 계속 읽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김혜수 씨는 그 실패에 관한 인터뷰를 정말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댓글까지 다 읽을 정도로 애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런 인터뷰라면 나 인터뷰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건 특별한 인연이다. 내 인터뷰의 시작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 배우 김혜수 씨였는데, 그분이 내 인터뷰를 계속 읽고 있었고, 그 가치를 또 알아주는 분이었고, 이제 홍보 인터뷰 말고는 그렇게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 나 이 코너에는 나도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다니, 그 얘기도 우리의 실패가 쌓여 우지가 된다에 담겨 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인터뷰집이란 걸 이런 인터뷰를 모아서 내는 책이 있구나라는 게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점선 선생님이라고 화가세요. 김점선 선생님인데, 김점선 스타일이라는 인터뷰집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인터뷰를 한 글을 모아서, 인터뷰집으로 낸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이게 한 사람의 인생과, 그러니까 인터뷰의 인생과 인터뷰어의 인생이 시줄, 날줄처럼 인터뷰라는 장르를 통해서 교차해서 제3자인 독자가 읽었을 때 이런 약간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거기다가 읽는 재미도 느끼게 할 수 있구나. 야, 이거 인터뷰라는 이 글이 참 재밌는데? 저는 사실 모든 글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말초적인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재미가 아니라, 읽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반추하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글은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인터뷰라는 걸 잘 쓰면 그런 독자들을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인터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되게 여러 번 읽었고, 되게 오랫동안 간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가에
문득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오랫동안 간직한 그런, 그리고 여러 번 읽은 인터뷰집이에요.